며느리와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였습니다. 내리기 1시간 전, 며느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 뒷좌석의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 손에 이상한 쪽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없을 때 읽어보세요. 할머니가 위험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망설이다가 며느리의 눈을 피해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뒷좌석에 앉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며느리분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할머니를 일본에서 버리고 한국의 공범과 함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해요. 공항에서 절대 며느리와 떨어지지 마세요. 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 위급하면 연락하세요. 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상하고 살뜰하게 대해주던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함께 소통도 부탁드립니다. 가을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작은 거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70세의 영숙이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젊은 연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크게만 느껴졌습니다. 띵동. 현관벨이 울리자 영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은지가 환한 미소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아이고, 은지야. 들어와.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가져오고. 영숙은 며느리의 방문에 기뻐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지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한 모습으로 영숙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재 오빠가 해외 출장 가서 못 본 지 1달이 넘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그놈이 전화는 가끔 하지만 바쁘다고 하더라. 영숙의 표정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은지는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며 내심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 우리 단둘이 여행 어떠세요? 일본으로 가서 온천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어머니랑 저랑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해외여행이라곤 신혼여행으로 간 홍콩이 전부였던 그녀에게 일본 여행은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늙은이랑 여행을 가겠다고? 어머니가 무슨 늙은이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처럼 들리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전혀 다른 계획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갈 생각이야? 다음 주 어떠세요? 저도 휴가를 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좋지.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영숙은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의 순진한 반응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자신의 휴대폰을 들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녀의 내연남인 영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호 씨. 나야. 어떻게 됐어? 시어머니가 여행 가자는 거 받아들였어? 응, 완전히 넘어갔어. 다음 주에 일본 가기로 했어. 좋아.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네. 시어머니 집 비밀번호는 519야. 시아버지 생일이야.
그 양반 그 비밀번호만 10년째 쓰고 있어. 알겠어. 그럼 너는 시어머니를 일본에서 버리고 나는 한국에서 재산 서류들을 정리하는 거지? 맞아. 부동산 서류랑 은행 통장, 도장까지 모두 안방 서랍에 있어. 은지는 영호에게 자세한 집 구조와 중요한 서류들의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전문 사기꾼처럼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시어머니를 그냥 버리고 온다는 게 뭔 소리야? 그 할머니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 강남 아파트에다가 예금까지 합치면 50억은 넘을 거야. 이 기회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와? 영호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은지도 돈 앞에서는 가족의 정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계획대로 해. 시어머니는 내가 책임질게. 좋아. 그럼 너는 일본에서 그 노인네 처리하고 나는 여기서 서류 작업 끝내고 완벽한 계획이야. 전화를 끄는 은지는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연습했습니다. 착한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시어머니를 속이는 연기를. 그녀에게 영숙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거대한 재산을 가진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영숙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떠나는 여행, 그것도 일본으로. 상상만 해도 설렜습니다. 아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옷도 새로 사야 할까? 여행 가방도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영숙은 마치 처음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며느리가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 여행이 그녀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을. 일주일 후 공항은 떠나는 사람들과 배웅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평생 몇 번 안 입어본 정장을 차려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은지와 함께 공항 로비를 걸었습니다. 새로 산 여행 가방을 끌며 걷는 모습은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새댁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권 잘 챙기셨죠? 응, 다 챙겼어. 내가 미리 준비해줘서 고마워. 은지는 겉으로는 친절한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시어머니를 버릴 계획을 세세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마치고 출국 심사를 통과한 후 두 사람은 탑승구 앞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일본 가서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어머니? 글쎄, 온천도 해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싶어. 그런데 무엇보다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좋을 것 같아. 영숙의 순수한 대답을 들으며 은지는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곧 머릿속에서 50억이라는 숫자를 떠올리며 그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화장실 앞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면 은지는 마지막으로 내연남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영호 씨, 나야. 이제 비행기 타려고. 어떻게 돼가? 시어머니는? 지금 화장실 갔어. 시어머니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어. 일본 도착하면 바로 공항에서 따돌릴 계획이야. 집 비밀번호 다시 한번 확인해줘. 519야. 시아버지 생일. 재산 서류는? 안방 서랍 맨 아래 칸에 다 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랑 은행 통장, 인감도장까지 한 번에 있어. 위치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당연하지. 나는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서 서류 작업 시작할게. 내일까지는 모든 준비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시어머니가 일본에서 연락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실종 신고하면 돼. 어머니가 일본 여행 중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면 경찰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차피 그 할머니는 일본어도 못하고
돈도 많이 안 가져갔어. 완벽하네. 그럼 나는 서류 작업 끝내고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은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누가 들었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장실 모퉁이를 돌아서 바로 앞에 서 있던 김민수는 여성의 이상한 대화를 모두 듣게 되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김민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쩍 고개를 빼고 그 여성을 보았는데 그때 마침 70대의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와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부인이 며느리에게 속아서 일본에 끌려가는 것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끔찍한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들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두 사람은 창가 쪽 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숙은 19A, 은지는 19B 좌석이었습니다. 바로 뒷좌석인 20호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교민의 활동을 하며 봉사일을 해온 바로 김민수였습니다. 저 할머니를 구해야 해.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 민수는 조용히 메모지를 꺼내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엿보며 앞좌석의 영숙에게 전달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시간 후 은지가 화장실에 가자 민수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고 있는 영숙을 깨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깨워서 죄송한데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요. 영숙은 눈을 비비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낯선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민수는 재빨리 쪽지를 영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금 읽지 마시고 며느리분이 오시면 나중에 몰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숙은 영문을 몰랐지만 민수의 절박한 표정에 본능적으로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은지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잠깐 깼을 뿐이야. 은지는 뒷좌석의 민수를 힐끗 쳐다봤지만 그가 책을 읽고 있는 평범한 승객처럼 보여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일본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주머니 속 쪽지가 궁금했지만 은지가 옆에 있어서 꺼내볼 수 없었습니다. 은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그럼 모든 게 시작되는 거야. 은지의 눈에는 이미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영숙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의 계획이 한 사람에게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비행기가 일본 상공에 접어들자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착륙 준비를 위해 승객들은 좌석 벨트를 매고 좌석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야 했습니다. 은지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곧 착륙하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 다녀와. 은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영숙은 드디어 주머니 속 쪽지를 꺼낼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뒷좌석에 앉은 민수입니다. 일본에서 교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며느리분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할머니를 일본에서 버리고 한국의 공범과 함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공항에서 절대 며느리와 떨어지지 마세요. 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
위급하면 연락하세요. 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자상하고 살뜰하게 대해주던 며느리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은지가 나를? 설마. 이건 분명 오해일 거야.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은지가 유난히 친절했던 것, 그리고 재산에 대해 은근히 묻던 것들,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자꾸 물어봤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지의 휴대폰이 좌석 위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보지 않았을 영숙이었지만 쪽지의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영숙은 우연히 은지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휴대폰이 열렸고 영숙은 메시지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영우와 은지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집 비밀번호 확실히 519 맞지? 응, 확실해. 시아버지 생일이야. 재산 서류 위치 다시 한번 말해줘. 안방 서랍 맨 아래 칸. 부동산 서류, 은행 통장, 인감도장 다 거기 있어. 좋아. 시어머니 일본에서 버리고 오면 바로 작업 시작할게. 돈은 얼마나 될 것 같아? 아파트만 30억, 예금까지 합치면 50억 넘을 거야. 완벽해. 그럼 나는 일본에서 시어머니 처리하고 올게. 메시지를 읽을수록 영숙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용해 재산을 빼앗으려 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자신을 버리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은지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 민재가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며느리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며 시어머니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단순히 며느리가 자상해서 여행을 제안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을 죽음의 함정으로 이끌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영숙은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쪽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은지가 화장실에서 돌아올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은지가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곧 착륙해요. 설레시죠? 응, 그래. 영숙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그냥 멀미가 좀. 아, 그러시구나. 곧 내리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은지는 다시 친절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숙에게 그 모든 친절은 가짜로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갑고 계산적인 본성을 알게 된 지금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자 승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챙기면서 뒷좌석의 민수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민수도 영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가방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 영숙은 며느리의 친절한 제스처조차 이제는 불안하게 느꼈습니다. 과연 저 친절 뒤에는 어떤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을까? 자신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영숙은 주머니 속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종이가 지금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 영숙은 은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 이제는 조심해야 해. 하지만 70년을 순수하게 살아온 영숙에게 이런 상황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것, 그것도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미 일본에 도착한 이상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빨리 시어머니를 처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친 두 사람이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동안 민수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영숙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일본이에요. 신나시죠?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친절했지만 영숙에게는 더 이상 그 속임수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된 것은 생존을 위한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의 수함을 찾는 곳은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기다리면서도 은지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했습니다. 며느리가 언제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여행 가방 나왔네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고마워. 영숙은 짧게 대답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민수가 보이나 찾아봤지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호텔로 갈까요? 아니면 먼저 시내 구경부터 할까요? 은지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물었지만 영숙은 이제 그 말들이 모두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호텔이고 구경이고 다 핑계일 뿐 진짜 목적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잠깐 은지야.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영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은지와 떨어져서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영숙은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재빨리 방향을 바꿔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영숙에게는 의사소통이 큰 장벽이었습니다. 영숙은 아는 영어 단어를 총동원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안내 데스크 직원도 영숙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일본어로 대답하자 영숙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뒤돌아보니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영숙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아, 민수 씨, 쪽지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쪽지 내용을 확인하셨군요. 지금 상황이 어떠세요? 며느리 휴대폰에서 더 무서운 걸 봤어요. 정말로 나를 버리려고 하고 한국에 있는 남자랑 짜고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려고 해요. 민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며느리분은 어디 계세요? 수함을 찾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민수는 재빨리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일본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며느리분한테 들키지 않게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은지가 나를 찾고 있을 텐데. 제가 방법을 생각해놨어요. 일단 저를 따라오세요. 민수는 영숙을 이끌고 공항 내 다른 출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지가 영숙을 찾으며 화장실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공항 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민수 뒤에 숨었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민수는 영숙을 데리고 직원 전용 통로로 피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미리 양해를 구해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편 은지는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문제 생겼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어. 뭐? 어떻게 된 거야?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30분째 안 나타나. 혹시 눈치챈 건 아닐까? 그럴 리 없어. 그 할머니가 뭘 안다고. 일단 찾아봐. 공항이 넓긴 하지만 그래도 노인이 혼자 어디 갈 수 있겠어. 알겠어. 계속 찾아볼게. 은지는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영숙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민수와 함께 공항 밖으로 나간 후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제 차가 저기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일단 생명의 위험에서는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차에 타면서 영숙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 씨, 우리 아들한테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민재가 이 일을 알아야 해요. 물론이죠. 제 휴대폰 쓰세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민재가 해외지사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일본 여행을 떠난 것이 신경 쓰였지만 업무가 바빠서 연락을 못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휴대폰이 울리자 민재는 모르는 번호라서 잠시 망설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나야. 엄마야. 어머니, 이 번호가 뭐예요? 일본은 잘 도착하셨어요? 민재야, 큰일 났어. 은지가 나를. 영숙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재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은지가 나를 일본에서 버리려고 했어. 다른 남자가 있고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려고 해.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재는 아내의 배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짓말일 리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은지는 어디 있고요? 한국분이 도와주셔서 일단 안전한 곳에 있어. 은지는 아직 공항에서 나를 찾고 있을 거야. 민재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일본으로 갑니다.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민재는 급히 상사에게 비상휴가를 신청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분노와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한편 공항에서는 은지가 여전히 영숙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설마 정말 눈치챈 건 아니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생긴 건가? 은지는 이제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탄로 났고 곧 남편이 진실을 알고 일본으로 날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민수의 차는 도쿄 시내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에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네. 아직도 꿈 같아요. 은지가 정말 그런 아이일 줄은 몰랐어요. 민수는 백미러로 영숙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 넘게 일본에서 교민의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한국인들을 도와왔지만 이런 가족 간의 배신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집에 도착하면 아내가 따뜻한 식사 준비해 놓을 거예요. 일단 충분히 쉬시고 아드님 오시기까지 저희가 보호해 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분을 만난 게 천만다행이에요. 30분 후 민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식 주택이었지만 한국적인 정취가 느껴지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순이가 나와서 영숙을 맞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힘드셨죠?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부터 드세요. 순이는 영숙을 거실로 안내하며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영숙은 이런 진심 어린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 도와야죠. 남편한테 들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셨네요. 영숙은 민수 부부에게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재산을 노린 계략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연남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순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때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의 아들 민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민재예요. 어머니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몇 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아, 네. 어머님은 저희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민수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지금 일본으로 오고 계세요. 몇 시간 후면 도착하실 거예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영숙은 아들이 자신을 구하러 오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이때 한국에서는 영호가 영숙의 집에 침입해 있었습니다. 은지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쉽게 들어온 그는 거실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고 했는데. 아, 여기 있네. 영호는 거실 서랍 맨 아래칸에서 영숙의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인감도장까지 모든 것이 한 곳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박이네. 이 아파트 시세만 30억이 넘겠어. 영호는 서류들을 보며 흥분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니 현재 시세로 30억 원이 넘는 가치였고 은행 통장에는 20억 원이 넘는 예금이 있었습니다. 은지 말이 맞네. 정말 50억이 넘어. 영호는 재빨리 서류들을 복사하고 위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전문적인 서류 위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영숙의 인감도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위조가 가능했습니다. 이걸로 소유권 이전 서류 만들고 은행에서 돈 찾는 것도 가능할 거야. 영호는 밤새워 서류 위조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완벽하게 위조된 서류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좋아. 이제 은행부터 가보자. 영호는 위조된 서류와 인감도장을 가지고 영숙이 주로 거래하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영숙의 조카라고 속이며
거액의 돈을 인출하려 했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비가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대신 왔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고액 인출에 대해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하는 거래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고액은 서류도 다 갖춰왔고 인감 도장도 있는데 왜 안 되나요? 영호가 점점 다급해지자 은행 직원은 더욱 의심했습니다. 그때 영숙의 담당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김영숙 고객님이 언제 입원하셨다고요? 어제 저녁에 고객님 아드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모든 계좌를 일시 동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계좌가 동결된 상태라면 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온 것 같네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영호는 황급히 은행을 나왔습니다. 은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은지는 아직도 공항에서 영숙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젠장, 계획이 틀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영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영숙이 미리 눈치채고 아들에게 연락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서는 은지가 여전히 영숙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공항 경비원들에게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은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영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은행 계좌가 동결됐어. 시어머니가 미리 아들한테 연락한 것 같아.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진 거야? 그런 것 같아. 너도 조심해. 혹시 경찰이 올 수도 있어. 은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항에서 영숙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영숙은 안전한 곳에 있었고 민재는 일본으로 오고 있었으며 은행 계좌는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은지와 영호의 악한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오후 3시 나리타 공항에 한국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민재는 급하게 짐을 챙기고 입국 수속을 마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해외 출장 때처럼 차분하게 움직였겠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 저 김민재입니다. 지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휴대폰으로 민수에게 연락하자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아, 민재 씨, 저희 집 주소 보내드릴게요. 택시 타고 오시면 됩니다. 어머님은 안전하게 계세요. 민재는 택시를 타고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일본의 풍경들이 평소 같았으면 신기하게 느껴졌을 텐데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만나는 것과 아내 은지에 대한 분노만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민수의 집에 도착한 민재는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민재는 소파에 앉아있던 영숙을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많이 야윈 것 같았고 눈가에는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야, 정말 왔구나. 영숙은 아들을 보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재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응, 괜찮아. 민수 씨 부부가 정말 잘 돌봐주셨어.
민재는 민수와 순이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구해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같은 한국 사람끼리 도와야죠. 민수는 민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내에서 은지의 전화 통화를 들었던 것부터 영숙에게 쪽지를 전달한 것, 그리고 공항에서 탈출시킨 과정까지 모든 것을 들은 민재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정말 은지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머니를 일본에서 버리고 오겠다고? 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공범과 통화하면서 재산 서류 위치까지 알려줬어요. 민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어머니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은지 휴대폰에서 보신 메시지 내용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본 충격적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말해줬습니다. 집 비밀번호, 재산 서류 위치,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오겠다는 계획까지. 들을수록 민재의 분노는 커져갔습니다. 내연남이 있었다는 것도 정말이에요? 응, 영호라는 사람이야. 은지랑 함께 우리 집 재산을 가져가려고 했어.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며 어머니를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민수 씨, 은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마 아직도 공항에서 어머님을 찾고 있을 거예요. 제가 공항 측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은지는 여전히 공항에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까지 했지만 영숙을 찾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재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영숙이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표정에 깊은 분노와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서 은지와 그 공범을 법정에서 만나야겠어요.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겠어. 이번 일로 나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 민재는 즉시 한국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추가로 동결시키고 은지와 영호를 고소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최민재입니다. 긴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민재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기, 재산범죄, 그리고 유기 미수까지 여러 혐의로 고소가 가능했습니다. 한편 나리타 공항에서는 은지가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영호로부터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시어머니는 어디 갔고 계획은 다 틀어지고. 은지는 공항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나야. 민재야. 민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남편의 어조에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 오빠, 오빠 미안해.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 이제 연기 그만해. 민재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지의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연기라니? 어머니를 일본에서 버리고 네 내연남이랑 함께 어머니 재산을 가져가려던 계획 말이야. 다 들켰어. 은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것입니다. 민재 오빠,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너 정말 뻔뻔하구나. 어머니 휴대폰에 남긴 메시지들도 오해야? 네 내연남이 어머니 집에 침입해서 서류 훔치고 은행에서 돈을 빼려던 것도 오해야?
은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들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으로 돌아와. 그리고 경찰서에서 만나자. 민재 오빠 제발. 끝이야, 은지야. 우리 결혼도 끝이고 네 인생도 이제 끝날 거야. 민재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지는 전화기를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민수의 집에서 민재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요.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에요.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영숙은 아들의 든든한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며느리에게 배신당했지만 아들만큼은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 씨 부부님께는 평생 은혜를 갚아야겠어요. 별 말씀을요. 어머님 무사하신 게 가장 다행이에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안정감과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겠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영숙과 민재는 바로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사건의 전말을 들었지만 직접 만나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영숙은 처음에는 말하기 힘들어했지만 민재의 격려 속에서 며느리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기내에서 본 메시지들, 여행 제안부터 시작된 계획, 그리고 일본에서 버려질 뻔했던 끔찍한 경험까지. 이건 명백한 사기와 유기미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범과 함께 저지른 재산 범죄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겁니다. 김 변호사는 사건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 이혼 소송도 함께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네, 변호사님. 더 이상 은지와는 한순간도 함께 살 수 없어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은지는 일본에서 황급히 돌아와 영호를 만났습니다. 둘이 만난 곳은 한적한 카페였는데 분위기는 전혀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 영호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누군가 우리 대화를 들었나 봐. 시어머니가 미리 눈치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미 계좌는 동결됐고 민재도 다 알고 있고 일단 버티는 수밖에 없어. 혹시 모르니까 증거 인멸부터 해야겠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경찰은 영호의 집과 은지의 집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영호가 위조했던 서류들과 영숙의 집에 침입했던 증거들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영호 씨, 긴급 체포합니다. 주거침입, 사기, 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영호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위조된 서류들, 영숙 집의 CCTV에 찍힌 침입 모습, 그리고 은지와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까지. 은지도 같은 시각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박은지 씨 사기, 유기미수, 존속범죄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여행만 갔다 왔는데. 하지만 은지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영호와의 대화 내용들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은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피의자는 시어머니를 일본으로 데려가서 버리고 올 계획이었다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놀러 간 거예요. 그럼 이 메시지들은 뭡니까? 시어머니 일본에서 처리하고 올게라고 하신 게 뭔 뜻입니까? 조사관이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주자 은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범 이영우와 함께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채려던 계획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은지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가 해외에 나간 틈을 타서 영우와 불륜을 저질렀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까지 검찰에서는 은지와 영우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사기, 유기미수, 주거침입, 문서위조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각각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영숙은 민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새 출발이에요. 은지 일은 잊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마워, 아들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민재는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한국 본사로 정근을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내가 나 때문에 해외 근무 포기하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이번 일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영숙의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배신당했지만 아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 후 법원에서는 은지와 영호에게 각각 7년과 8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를 이용해 치밀하고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를 해외에서 유기하려던 것은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판사의 선고를 들으며 영숙은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처벌받게 된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새로 시작해요. 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자. 법정을 나오며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민재야, 앞으로 우리 단둘이 잘 지내보자. 네, 어머니. 제가 평생 모셔드릴게요. 영숙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재산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재 역시 어머니의 곁에서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따뜻한 봄이 되었고 영숙의 마음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상처가 아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꿈에서 은지가 나타나 자신을 버리고 가는 악몽을 꾸기도 했고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면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러 나가실까요? 민재는 어머니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머니 때문에 조기 퇴근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었고 주말에는 항상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 좋겠다. 오랜만에 바람 좀 쐬자. 영숙은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힘드세요? 아니야.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아픔을 겪으며 체득한 지혜였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서운해. 은지를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거든.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민재는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배신당한 후에도 여전히 은지를 미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잘못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알아, 아들아.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니?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지 않고 그냥 안타까워. 벤치에 앉아 쉬면서 영숙은 지나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부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걷는 가족들을 보니 부러우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재야, 너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새로운 사람 만날 생각은 안 해? 어머니, 지금은 그런 생각 없어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좋아요. 그래도 젊은데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영숙은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새로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급할 것 없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먼저예요. 그때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민수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와 순이 부부는 그 후로도 꾸준히 영숙의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인 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요. 그때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의 얼굴에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재야, 민수 씨가 한국에 온다는구나.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네, 그분들 덕분에 어머니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평생 고마운 분들이죠. 한 달 후 민수와 순이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영숙과 민재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무슨 말씀을요? 할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걸 보니 저희도 기뻐요. 식사를 하면서 민수는 그동안 일본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일본에 놀러 오세요. 이번에는 정말 즐거운 여행이 될 거예요. 그럴까요? 민재야, 우리 언제 일본에 놀러 가볼까?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민수 씨가 안내해 주시면 정말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영숙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트라우마를 조금씩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쁜 기억도 있지만 민수 부부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난 곳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 부부가 돌아간 후 영숙과 민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거야. 은지는 돈 때문에 나를 버리려고 했지만 민수 씨 부부는 아무 대가 없이 날 도와줬거든.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꼈어. 내가 일본까지 날 구하러 왔을 때 정말 고마웠어.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옆방에서 자고 있다는 안정감과 진정한 사람들의 온정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달 후 영숙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숙은 자신의 아픈 경험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데 활용하고